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 기업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원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전장에서 전일 낙폭을 회복하는 듯 보이다가 갑자기 참 오비락입니까? 아니면 의도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주가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큰 폭락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드렸던 것이 뭐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지 마라. 많이 올라간 종목군이 결과적으로 급락이 한번 나와버리면 이거는 손절을 안 하고는 못 버틴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결국은 그런 쪽에서 오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따라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어제보다는 그리고 오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당분간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다 보여지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유럽 그 정상회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내일 또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 때까지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한번 큰 고를 만들어내고 훑고 지나가는 장이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정규 멘토님 지금 이 참 기관의 형태가 좀 웃깁니다만 요거 간략하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기관 애들은 당연한 그런 짓거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냉정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차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상당히 암울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죠. 주도 섹터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거래소 쪽에서는 2,100억이 넘는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일 자리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물 기준으로 246.70포인트 246.70포인트가 깨지면 이건 240포인트대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더슈팅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230포인트대 중후반권역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상으로 보게 된다면 만약에 240 전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2000포인트를 깨러 내려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형 섹터들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모습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예비치 발표가 있었죠. 일단 소폭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7조를 안착해주지 못했죠. 6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닝 시즌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종목 대표적인 것들이 화장품 쪽과 제약 바이오 쪽이었었죠. 메르스에 대한 영향인지는 몰라도 2분기 실적치에 대한 부분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3분기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분기 때에 대한 기대적인 부분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자금들은 다시 2분기 실적이 좋은 섹터로 쏠리게끔 돼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을 이제 하반기가 됐으니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는 이러한 자금들의 순환을 체크를 해서 미리 선침해를 해놓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62%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 성장주들은 차익을 해주고 있고 2분기 실적주들이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죽어나가고 있으나 게임주들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2분기 때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큰 종목군들 쪽으로 일단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금, 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고 바닥을 탈피하려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단정을 짓기엔 좀 힘들겠지만 일단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쪽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좀 대비를 해서 종목군들을 편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어떤 급락세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군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졌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급락세를 만들어내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올랐던 종목군이 아니라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의 급락이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왜 저희가 TV 프로그램 자꾸 출연해서 여러분 지금 올라갔던 종목은 보유자 영역입니다. 보유자 영역입니다라고 강조드렸던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의사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늘 챙겨드리고 있다는 거 꼭 좀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 지금 갑자기 고민이 크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CNC요. SK CNC.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어제 샀고요. 예. 27만 1,500원 비중 15% 정도 되거든요. 27만 1,500원. 15%. 네, 15%. 예. 자, 이게 지금 일단은 전 고점대 영역이에요. 그죠? 예. 예, 그 전 고점대 영역이고 지금 많이 올라오는 곳에서 여기서 돌파를 한다고 돌파를 하면 뭐 30만 원도 또 무난히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 요거 돌파한 지가 2012년도에 장기 저항대였던 15만 원 돌파한 것이요. 바로 작년도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5만 원에 딱 그 50%를 잡아보면 7만 얼마거든요. 거기서 또 22만, 그러니까 한 22만 5천 원 정도가 돼요. 그죠? 여보세요? 예. 듣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론 SK CNC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시청자분께서 12만 원대나 15만 원대를 잡고 계셨다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딱 좋은 시점에서 그냥 추세적 상승을 노려보면 되는 자리대인데 지금 들어가신 자리대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금방이라도 또 급락이 나왔을 때 손실로 접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 되면 손실폭이 좀 커진 상황에서는 올라올 때 제대로 수익을 못 거두게 되겠죠. 그죠? 듣고 계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걸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게 지금 매수 가격대로 따지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네. 투자 목적이라도 할지라도 투자 목적이 자칫 이게 급락이 나오면 변질이 될 수 있죠. 그죠? 투자 목적은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을 여기서 3년, 5년 들고 가겠다고 하는 게 투자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작년에 저희가 14만 원대 이게 들었던 종목이에요. 네, 그때 했다가 차익 실현 한 적 있어요. 예. 그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다면 이거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차익 실현 하시고 다시 위쪽에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다. 요거는 조금 위험한 쪽입니다. 지금은. SK CNC가 지금 재료가 나올 거는 웬만한 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물 인터넷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물 인터넷주 중에 아직 안 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예. 실적도 좋고 안 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군도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안 올랐던 종목군이 있어요. 차라리 그게 투자 목적은 더 맞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럼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요? 저는 저라면 지금 지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 매수가라면. 제가 14만 원대 지고 가는 물량은 저는 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을 더 지고 간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럼 바로 팔까요? 예, 저는 바로 팔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사물 인터넷주가, 이것도 사물 인터넷주가 가야 결국은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죠? 예. 얼마든지 이 회사보다도 실적이 더 잘 나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죠? 뭐 합병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그 합병 얘기는 이미 드러나온 재료잖아요. 네. 네. 이게 숨겨진 재료라면 들고 가실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드러나온 재료라서 이거는 올라도 크게 못 오르고 떨어지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는 자리대죠. 네. 보유자의 영역이란 모를까? 지금은 아니에요, 선생님. 차라리 안 오른 종목군에서 답을 찾으세요.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다른 게 이게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주 중에 안 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필수 부품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안 오른 것들. 통신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횡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곧 또 시장의 매수세가 바뀌면서 올라올 종목들. 그죠? 예. 그쪽으로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SDI 15만 1,000원에 80%예요. 15만 1,000원에 80%요. 네네. 꽤 되신 것 같네요, 매수하신 적이. 네, 작년 1년 됐어요. 2년째? 1년이요. 1년? 네네. 일단 많이 좀 빠졌어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그래서요, 요거를 한 13만 원대로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나 싶어갖고요. 삼성 SDI가 네네. 2분기 실적치가 예상치보단 조금 안 좋을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S6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삼성 SDI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네. 얼추 다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이제 더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 1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네. 지금 자리대에서 이거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자니 지금 이게 비중이 80%세요. 네. 네, 비중이 80%시라 그럼 나머지 20%까지 전부 다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글쎄, 조금 더 해가지고요. 네. 한 13만 원대 정도로 낮추면 어떨까 싶어갖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대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한 13만 원 정도 때까지 평단가는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매수를 한 14만 원 정도? 14만 원이요? 네, 14만 원 정도까지 일단 한 14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그 20%를 매수를 하셔도 네네. 14만 한 2천 원, 1천 원 요 정도가 평단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삼성 SDI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네. 다른 종목으로 그 20%는 좀 다른 종목으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이미 80%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보고 나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이거를 더 사셔도 되겠지만, 네네.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삼성 SDI를 사시는 것보다 네.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 주로 대형 섹터들을 매매하시나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네. 대형주를 많이 했어요.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날 때까지는 대형주 쪽보다는 네.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네네. 일단 2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업종 면에서 보게 되면 화학 쪽이 괜찮아요. 아, 네. 근데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 화학적인 네네. 화학 업종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1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괜찮은 종목군들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던 애들이 2분기 때 실적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안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정하셔가지고 네. 어닝 시즌을 좀 차라리 그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네. 기다리세요. 일단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한 13만 한 5천 원 정도? 네네. 그 정도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반등의 목표치니까 네.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 정도 가격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아, 그때 가서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카프로에, 카프로. 예, 매수가는요? 4,700원에 30%예요. 에헤.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에, 좀 몇 개월 됩니다. 그래, 한 3, 4개월. 예. 최근이네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걸 궁금해서. 그 최근에 이걸 왜 따라붙으셨어요? 실적이 안 좋은 거 뻔히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정권사에서 사라고 해갖고, 그래. 증권사에서요? 예. 그 증권사를 당장 바꾸셔야 되겠는데요. 예. 이거 회사, 울산에, 온산공단에 위치해 있는 회사고요. 예. 카프로락탐, 카프로, 카프로, 그러니까 이 생산 제품에 대해서 이름을 딴 회사예요. 카프로락탐이라고 해서.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되게, 우려 섞인 데다가, 지금 일반 화학주하고도 좀 달라요. 또 성격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적이 돌아오기가 좀 힘들다는 쪽에 의견이 명확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게 저점이라는 이유로 3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5,000원대까지 내려왔으면 저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저점이라도 돌려 세울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그 근거가 없이 그냥 많이 저점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증권사에서 아마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어머님의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증권사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네. 네, 제대로 된 그 정보에 대한 부분들. 뭐 정보라고 꼭 칭할 것도 없죠. 업황이 개선되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사실은. 아니, 다른 거 팔라 했는데, 이거는 나노라고 매일 그래가 나눴다, 아닙니까?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카프로, 이 울산 카프로 공장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대강 지금은 좋지 않다 하는 걸 느끼실 수 근데 있으면 회사는 억수로 단단하다면서 그러대요. 회사 자체는 단단해요. 뭐 예. 안 단단한 회사 있습니까? 다 벽돌로 지었는데 그죠? 네. 네. 그럼 막 팔을까요, 지금이라도? 저는 교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리 저점이라지만 이게 당장 크게 올라올 그게 없으면 너무 손해라서. 비중은 안 많으시잖아요. 예? 비중은 안 뭐 많아요. 그렇게, 예, 많지는 않아도. 그리고 기다린 것도 있고. 어머니 이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투자금이 대강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자, 어머니 종목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예. 예. 2개예. 2개 다예요? 아니, 초록뱀하고 또 그 뭐고. 카프로, 초록뱀. 카프로, 초록뱀. 2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날라네. 어제 사. 봐봐요.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이게 예. 2종목 이상만 넘어가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산 종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 어머니 3종목입니다. 투자금 1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3,300씩 나눴습니다. 예. 이거 1년 동안 해갖고 내가 50% 이상 수익 보려면 이 종목, 3종목이 다 평균적으로 50% 올라와야 돼요.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갖고는 불가능하겠네. 카프로 갖고. 초록뱀도. 다른 거 갖고도 불가능해요, 어머니. 집중 투자 안 하면 무조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어머니 올라올 때 잘라내보잖아. 그죠? 그렇지. 예. 빨간색 말로 싹 바뀌면 목 첩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장이 계속 버렇게 멍드는 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50%를 봐요? 못 봐요, 어머니, 절대. 그러니까 집중 투자하세요. 그렇게 나누는 거, 내가 봤을 때 어머니 투자금이 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집중 투자 안 하시면 절대 돈이 안 되고 그냥 주식을 재미로 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꼭 좀 참고하세요. 예.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바이넥스요. 바이넥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7,000원에요. 15%요. 27,000원에 15%?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문이 바람에 그러네요. 네? 아니요, 없어요. 매수하신 이유가 없으세요? 아예, 제가 이거를 네. 23,000원, 4,000원에 네.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거든요. 네. 하고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제가 재매수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언제요? 오늘요. 오늘. 네. 어머니 수익 많이 나셨어요? 네, 좀 났어요. 원금 대비해서 수익 많이 나셨어요? 예. 선수시네? 아니요, 제가 그저께 이렇게 나눠갖고 23,000원, 24,000원 이렇게 다 매도를 했거든요. 네. 하고 오늘 많이 빠지길래 네. 저점이다 싶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네, 일단은 아니겠네. 지금 그 제약바이오 우측에 보시게 되면 10% 쳐. 예, 이게 다 제약바이오주예요, 이게. 예. 한미사이언스 하한가고, 에스텍파마 하한가 근처리고, 코오롱생명과학 하한가. 하한가 다 세리 맞았네요? 그죠? 아, 이렇게 빠질 줄 몰랐죠. 사람은 당장 1분 앞에도 모릅니다. 그러게 말해. 네. 일단 어머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반등이 오겠구나라는 것도 맞으세요. 근데 그 제약바이오 쪽 오늘 빠진 게 보니까 예. 기관 쪽에 매도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부티크 예. 애들이라고 하죠? 저기 예. 큰 손 애들도 이거 같이 이제 차익을 한 겁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진 건데, 그나마 바이넥스 같은 경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서 일단은 빠졌거든요? 실적이 워낙 좋다고 그래서 제가 네. 또 들어가고. 실적이 원체 좋기 때문에 5,000원대부터 제가 사라고 얘기했던 주식입니다. 예. 네. 근데 너무 4배 이상 올라갔죠? 네. 일단은요,
큰 욕심 갖지 마시고 네. 21선 깨면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실 없이 그냥 나오세요. 네. 이렇게 올라갈 종목 다른 쪽 섹터에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욕심 갖지 마시고요. 네. 일단 한 번 수익 내셨다고 했으니까 일단 네.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네, 그렇게 좀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성공 고맙습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2337님, 어버 반도체 6,200원에 비중 20% 점검 부탁해요. 근데 뭔 점검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지금 매수가 근처에 와 있는데, 그렇다고 오늘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의 방향 흐름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검이 필요하신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신다는 것은 내 종목이 늦게 가도 좋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버 반도체는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추세까지 돌려놓은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달려들면 결국은 종목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종목 상담 좀 신청하지 마시라고. 특히 어버 반도체만큼은 종목 상담 그만 좀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자꾸 종목 상담을 신청하십니다. 그죠?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점검이 필요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가 근처신데 뭘 점검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언젠가 장기 성장성. 제가 늘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래 시장에 내가 몸담고 있으면 절대 손해볼 일 없다 했습니다. 이게 미래 시장 종목입니까? 지금 현재 시장 종목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시장의 종목입니까? 지금 앞으로 펼쳐질 미래 시장의 종목이죠. 그렇다면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단기적 흐름을 갖고 논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종목은 단타 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크게 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고 가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신 보수를 하고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환합니다. 이 스튜디오 안이. 예, 김보람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어제 그리스 충격에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반등으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충격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나 싶었지만 양증시 모두 급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0.6% 내린 204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0.6%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강세 업종이었던 제약, 바이오주, 화장품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수 또한 하락세로 바뀌었는데요. 수급으로 살펴본다면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수를 흔들었다면 오후장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기관의 매물이 지수의 급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놨다가 다시 받아가는 정황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어제 2천억 원 넘게 팔았던 기관의 매물이 오늘도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낙폭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96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600억 원 정도 매도합니다. 개인 쪽에서는 2,500억 원 정도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 급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7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6조 9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0.8%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전력이 0.5% 정도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정도 상승합니다. 현대차와 아모레퍼시픽 하락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낙폭이 조금 크죠? 잠시 뒤에 자세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 보합권, 삼성생명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0.1% 하락합니다. 현대모비스는 52주 신저가 어제 경신했었죠. 오늘은 0.2% 정도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마감 예상지수는 3% 이상 하락하면서 728포인트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흐름까지 살펴보죠. 출발은 1%가 넘는 급등세였습니다. 하지만 수급상으로 앞서 코스피와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수를 흔들었다가 기관 쪽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장중에 4% 가깝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1,190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장중에 매물을 내놨다가 다시 받아가고 있습니다. 120억 원 정도로 매물은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1,300억 원 가깝게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의 낙폭을 줄일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보죠. 앞서 바이오주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셀트리온은 2.5%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있었죠. K탑 30 종목의 건강관리 섹터로는 유일하게 셀트리온이 편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0.07% 보합권이고요. 동서가 0.5% 오릅니다. 메디톡스 11% 급락인데요. 잠시 뒤에 바이오주 한꺼번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많이 내리죠. 그리고 로엔 5% 급락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30% 하한가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의 약세가 오늘장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51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10% 이상 급락이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마찬가지입니다. 일양약품과 메디포스트까지 2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 판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타바이오텍이 10% 이상 급락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10% 이상 하락이고요. 한국콜만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4에서 6% 이상으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도 오르는 업종은 있습니다. 바로 통신주인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5%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도 6%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통신주 가운데 유일하게 K탑 30 종목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정유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국제유가가 7% 이상 폭락했습니다. 정유주도 출발은 약세로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 낙폭을 줄이더니 반등을 시도한 종목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2분기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오르고 있고요. GS는 1% 정도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이 반가운 항공주의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대한항공이 5% 이상 상승이고요. 한진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홀딩스는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면서 메르스가 진정되는 효과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의 김보람이었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올렸습니다. 코스피는요, 13.56포인트가 빠진 204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무려 22.43포인트가 빠진 730선도 무너뜨리고 내렸습니다. 729선에 마감이 됐다는, 상황 알려드리고, 다시,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너무 우울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시장을 다시 이런 고를 만들고 들어올 만한 모멘텀은 뭐 없을까요? 실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어닝 시즌에서 이제 바라봐야 될 건 이제 실적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릴 유럽 정상회담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시장은 바로 반등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좀처럼 기도 매매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좀 기도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유럽 정상회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보면서 내일장, 여러분들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내일장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J를 매수를 하셨네요. 14만 8천 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CJ 같은 경우는 지주사죠. 14만 8천 원. 대박 수익입니다. 일단 14만 8천 원짜리 때는 상당히 좀 오래 되셨어요. 보니까 1년 이상 거의 1년 반 정도를 좀 갖고 가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큰 수익을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일단 비중이 10% 정도시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지만 일단은 상당히 수익이 좀 많이 나셨습니다. 10%인 만큼 좀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CJ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내수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일단 다시 한번 이 정고점 자리대죠. 30만 원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시고요. 익절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익절가는 좀 여유있게 좀 잡아드릴게요. 한 25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25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만 깨지지가 않는다면 일단 다시 한번 30만 원대 넘어서는 그런 자리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좀 두시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디오요. 디오. 매수가는요? 21,60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예. 이 프로그램은 자주 보세요? 아니,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자, 제가 계속 프로그램에 최근 들어서 나와서 얘기 드렸던 게 많이 올라간 종목군 따라가지 마시라. 그거 지금 급락 급락 나와버리면 결국은 그거는 내가 그게 다시 올라온다 해도 큰 수익을 못 볼 뿐더러 여기서 많이 빠지게 되면 손절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8,000원부터 지금 22,000원까지 올라온 종목을 따라 붙으셨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급락이 나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럼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못 들고 가시죠? 아니, 근데 중장기로 보고 해가지고. 아무리 중장기라도 이런 종목을 중장기로 갈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2배 이상을 올랐습니다. 2015년도 초만 해도 이게 8,000원에 머물렀던 회사가 갑자기 이 회사가 2배 이상이 규모, 지금 17,800원 그래도 2배 이상이에요. 100% 이상입니다. 그죠? 네. 그럼 이 회사가 그러면 갑자기 뭔가 많이 변모가 됐을까요? 이 회사가 2배 오를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회사 내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혹시 아세요? 임플란트. 그렇죠. 임플란트 회사죠. 네, 디오나비가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 디오나비인가? 네. 임플란트가 네.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임플란트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까 임플란트를 안 해보셨죠? 네. 엄청 아파요. 저 임플란트 지금 헨리가 있거든요. 네. 엄청 아파요. 근데 대다수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뭘 선호하느냐면 브랜드를 선호하세요. 디오는 잘 모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시겠습니까? 할 때 뭘로 하시겠습니까? 국산에는 오스템가 있고, 외국에는, 독일에는, 독일 제품으로는 바이칸가 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줍니다. 의사들이. 그죠? 디오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빠질 수밖에 없어요. 16,000원 초반대, 그러니까 16,000원 후반대, 17,000원 초반대죠. 여기까지는 빠졌다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손절선을 이미 놓쳤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견뎌보셔야 돼요. 16,400원까지는 견뎌보시다. 종가상 16,400원을 깬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돼요, 이 종목. 왜냐하면 한참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때부터. 한참이란 뭐 어느 정도 걸려요? 글쎄요. 매수가까지 오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매수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디오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성장성, 사실은 이제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자리매김이 확실해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중국에는 오스템이 더 유명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글쎄요, 쉽게, 빨리 그 본전 부분까지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올라올 때, 일단은 또 거래량 없이 또 충분히 매물 소화대 거치지 않고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순간 단기적으로 본전 이상 탁 올라오잖아요. 그럼 네. 팔고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손절가는 얼마 잡아드렸어요, 제가? 16,400원. 봐, 안 들으시잖아. 얘기를 안 들으시면 자꾸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다 보면 주식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종가상 16,400원을 깨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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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두산 인프라코아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비중은 한 25% 되고요. 네. 매수가는 13,000원. 13,000원이요? 네. 올 해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럼요? 작년에요. 작년에요? 네. 작년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 위로 올라섰다 다시 또 밀렸어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네. 그냥 들고 가도 되는 건가? 지금 네.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딱 손절하게 되면 다른 종목 사실 건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죠? 네. 그럼 일단 참으셔야죠.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가 원체 실적이 안 좋아서 네.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두산인프라코아도 빠지는 폭이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대에서는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적어도 손절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12,000원 정도는 가서 네. 손절을 할까 아니면 혹은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해볼까 네. 그 고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의 자산가치보다도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종목 자체가.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야 되나요? 일단은 좀 더 들고 가세요. 일단 좀 더 들고 가신 다음에 네. 한 11,000원 정도 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종목 문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명이요. LG전자 9254님 81,000원에 30%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LG전자 이거 종목 상담 나오면 참 제일 곤란합니다. 그죠? 사실상.
이게 지금 들어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고는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근데 너무 저점대다 보니까 이 손실이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팔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애매모호한 종목 상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최저점까지 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닥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상. 근데 어떤 펀더멘탈적 측면으로 본다면, 바닥권역은 맞아요. 지금 사실 언더슈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뺐다는 거죠. 그런데, 든다고 한들, 이게 이 추세를 돌려서 할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LG전자에 뭐가 있을까요? TV? 지금 TV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뭐, 샤오미에 밀리고, 화웨이에 밀리고, 그리고 선두주자인 삼성전자, 애플에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럼 백색가전, LG전자는 지금 이 산불 인터넷 시장에 대한 준비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처럼 타이젠을 개발해서 타이젠 냉장고라든가 타이젠 세탁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 갖고 이걸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냐 이거죠. 단지 저평가 갖고 저평가돼 있다.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냥 저평가다 이래 돌려 세울 수 있다. 돌려 세울 수 있는 거는요, 결국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밸류에이션이 돌아설, 그러니까 장기 성장세로 돌아설, 기미가 보일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봐줘봤자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 기술적 반등의 영역은 52,000원이 달하는 얘기죠. 저는, 저번에도 이런 얘기 드렸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체 매매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군 따라 붙지 마라 그래서 떨어져 있는 종목군 가져가는 건 어떻느냐. 그럼 니는 도대체 뭘 잡아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많이 안 올라간 종목군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성장성이라는 측면이 지금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나케미칼을 매수를 하셨네요. 19,100원에 9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하나케미칼이 좀 안 좋은 소식이 났었죠. 공장 쪽에 관련해서 폭발 사고가 좀 나오면서 주가는 좀 밀려 내려왔었고요.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은 훼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화학 쪽 사업도 하고 있고, 태양광 쪽의 사업도 하고 있고, 바이오 쪽의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24,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일단은 조금 더 여유있게 좀 잡아드리자면 한 17,000원 정도입니다. 일단 17,000원짜리 때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17,000원이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참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5장에 우리, 바로 밤이죠. 유럽에서, 희소식을 들려오기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유럽도 그리스하고 헤어지는 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면 오늘 기관이 이런 못된 매도를 한 거를 좀 응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관들이요 최근에 굉장히 야갔습니다. 정말 좀 욕이 나올 정도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컷 매수세를 불러일으켜 놓고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급락장을 만들어내면서 한꺼번에 던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관들 스스로가 개인 투자자들을 자꾸 떠나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기관한테 믿고 돈을 갖다 맡길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는요 바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용인문화재단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1층 이벤트홀에서 합니다. 그래서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자, 그날 똑같이요. 우리 정지현 멘토님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예, 해주시죠. 얘기.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 예. 네,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일단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구 멘토하고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성남 상공회의소 3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시는 부분들은요. 분당선 임해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강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또 좀 마음을 일단 추스르시고요. 자, 저희가 늘 드렸던 얘기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지 마십시오. 그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총알바지, 물량바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